예, 김영배입니다. 한동수 부장님, 예, 네. 이제 아까 제가 보니까 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감찰을 방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있는 것 같은데,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문제가 될 때 한동훈 후보자가 채널A 기자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감찰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장님. 네.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 공모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다음 감찰부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그 범죄하고 이제 그 감찰인데요. 범죄는 지금 이제 강요미수만 이제 기소가 돼 있다가 1심 무죄돼 있죠. 그때 마지막에 뭐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검사가 이제 최종 변론을 했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라는 취지로 돼서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뭐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강요미수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걸 넘어서는 결국은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그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거기에서 입법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 일련의 행위였다. 이것들은 채널A 판사 사찰 문건 또 고발 사주 일련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관련해서 비번이 제출이 안 됐죠. 저는 그때 감찰부장으로서는 굳이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비위 내지는 충분히 범죄 혐의에 관해서 탐구할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비번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어떠한 내용들이 카톡에 담겨 있으라는 이름의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감찰을 진행을 이제 감찰 개시를 선언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감찰 방해를 당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윤석열 그 당시에 총장이 직접 녹음 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건지, 어떤 감찰 방해 구체적 행위가 있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선자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는 4월 2일 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미리 이제 감찰 상과장하고 보고를 간다고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찰부장이 직접 보고하고 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셨어요.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감찰 개시 보고를 했어야 돼서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음성 파일, 그 지모 제보자가 했던 음성 파일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 음성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것만 클리어가 되면 그 한동훈 후보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 당시 윤 총장님하고 후보자 둘 다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쇼라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총장이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실 경우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압력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제가 외부 인사라 그런지 몰라도 의뢰껏 총장님 가시면 의뢰껏 저에게 반말을 쓴 적이 없고요. 의뢰껏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에 앉으라고 되는데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셨죠. 일어나셔갖고 특별한 행동을 왜 보였다고 그 당시에 생각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도록 하는 굉장히 격분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래서 특수사 같은 경우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두려웠겠구나.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중앙지검 같은데 피의자를 앞에 두고 골프 스윙하는 모습도 본인이 보셨다고 했거든요. 옛날 아주 대검 중수부 시절에 어떤 특수사의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체현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런 행동도 하나가 있었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또 한 말씀 조금 이따 예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의 행위는 4월 7일 날 감찰 개시 보고를 이제 병가를 내셔갖고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속실에서 올라온 대로 그 문자로 이제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 사진 이제 보고서 문건과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감찰 개시 보고했다. 감찰 개시 사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됩니다. 저는 뭐 그때 일체 페북 활동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체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조선일보에 갔지? 그때 조국 전 장관 우리법 연구에 이런 것들을 해서 저의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아주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 어떤 수법인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사실들이 간 루트가 윤 총장님이 세계일보 김모 기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박모 기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고요. 지금 방금 수사방해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앙일보 같은데 오보가 났죠. 그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했다. 내지는 이 사실도 중앙지검에 통보하였다라고 중앙일보에 보도가 났는데 그 부분에서 박세현 박모 공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오보 대응하지 마라.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이죠.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큰형님 리더십이니까 이렇게 측근들 굉장히 아끼시나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드는 생각은 함께 하신 거다. 이 모든 사항들을 지시받고 공유하면서 함께 하셨다. 그랬을 때 제가 3월 19일 날 하셨던 쿠데타 발언의 의미 내용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장황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네.